자, 오늘 첫 번째는 알파벳입니다. 알파벳. 오늘 1.5% 네,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. 사실 그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에 대해서 뭐 반독점이다라고 하고 소송 걸고 이랬을 때 그때도 한번 나왔었어요. 그래서 아마 기업 분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할 것 같다라는 거 우리가 완전 처음 듣는 소식 아니에요. 그렇죠? 우리 예전에 특징주 할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점점 구체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간밤에도 요 소식이 나왔고 그게 오늘 알파벳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미국 법무부가 자 검색 부문에 있어서 구글의 검색 부문에 있어서 이게 이제 반독점적이다. 그래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시정 조치의 방안으로 이제 몇 가지를 언급을 한 거죠. 거기에 이제 기업 분사라는 내용이 네, 포함이 됐던 것으로 그걸 권고하는 것으로 네, 들어가면서 요거 약간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우려가 좀 불거졌죠.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알파벳은 10년 이상 이 반독점, 이 불법 행위가 지속이 됐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알파벳이 자기네 그 강력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무언가들을 쌓아놨다. 그 장벽들을 쌓아놨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그걸 허물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도 필요할 거고 꽤 좀 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큰 방향만 드러냈고 그리고 11월 한 20일까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권고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봤더니 그 법무부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어떻게 얘들이 그 독점적인 행태,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 뭐 크롬 브라우저라던가 뭐 플레이 앱스토어라던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이용을 해서 요 구글의 검색 엔진을 더 많이 사용자들이 쓰게끔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크롬, 플레이,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거의 분사하라는 그 조치가 있지 않을까? 저 구체적인 안에는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요청한 게 뭐 이 검색 뭔가 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 데이터들 그리고 AI를 훈련하는 데 필요한 그 데이터들 그게 얼마나 기본 데이터가 중요해요. 얘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게 자산인데 그거를 경쟁사들과 공유해라라는 것도 저 권고안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알파벳에는 부담이죠. 그래서 오늘 주가가 내렸는데 다만 알파벳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이죠. 법무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하면 오히려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, 보안 위험이 더 커질 것이고 보안이 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혁신도 져야 할 거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광고 유용성도 떨어져. 그래서 저 권고는 별로야. 받아들일 수가 없어.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가가 좀 밀렸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보잉입니다. 네, 보잉은 대체 언제 좋은 시절이 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가 3% 이상 빠지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. 네, 글로벌 항공기 업체고 그동안은 품질 이슈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또 네, 노조 파업 이슈가 네, 거의 한 달 가까이 발목을 또 잡고 있습니다. 지금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인데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건 4년간 총 40%의 임금을 인상해주고 야, 그러니까 4년만 버티면 임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 오른다는 거죠. 되게 셉니다. 부르는 게. 그리고 퇴직금 요것도 인상을 해달라. 요걸 요청을 하는데 회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노조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. 그냥 계속 저 원안을 좀 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그 수정안마저도 그냥 이것도 그냥 없던 걸로 약간 이러면서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그 상황인데 지금 노조 파업이 9월 13일 이후 이어졌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돼요. 근데 이제 월가에서 분석하기로는 이 파업에 따라서 매월 10억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. 가뜩이나 지금 품질 문제로도 네,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잉의 그 손실이 커지고 네. 그렇다고 요구를 들어주자니 요구는 조금 좀 센 편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보잉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저 손실 추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신용평가사들도 이제는 보잉의 신용등급도 낮추겠다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. 그래서 무디스는 당초에 했었는데 이제 S&P마저도 원래는 이 파업으로 인한 뭐 여파가 크진 않을 거야라는 입장이었는데 바꿨어요.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들 고려해서 보잉의
신용등급 하향할 수 있다. 요거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또 공식화했습니다. 자,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떤 채권이나 이런 발행할 때 금리 높게 줘야 됩니다. 지금 저 두 사가 투자 등급의 가장 낮은 등급을 보잉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향한다라는 건 이제 투 기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슈입니다. 그래서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일단 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주가가 또 밀렸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아스테라랩스입니다. 오늘 주가 16% 급등을 했는데 저는 몰랐던 기업인데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 기업이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 같아요. 한 2, 3년 뭐 이 정도 된 기업 같은데 꽤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월가에서도 꽤 호평이 많이 이어졌습니다.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자, 데이터 센터용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뭐 고속으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을 아마 만드는 뭐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던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위한 반도체 기반의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자, 얘들이 AI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인프라용 패브릭 스위치, 그러니까 신제품,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, 그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건데 어떤 대역폭과 전력의 효율성이 2배 이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. 상당하죠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또 이걸 보고 한마디를 했어요. 엔비디아 측에서. 우리의 가속 AI 인프라 배포를 저 스위치로 인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. 괜찮죠. 네. 게다가 월가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아스테라랩스의 어떤 매출 성장이라던가 주가 전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임 체인저 요게 등장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상향이 상당히 많이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이건지 모르겠지만 뭐 대역폭 개선되고 효율성 개선되고 이런 내용 보면 우리 그냥 쉽게 통신망처럼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그런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뭐 그런 역할의 뭔가를 한 것 같죠. 그래서 엔비디아 월가가 다 저런 막 호평들을 내놓는 걸 보니까 뭔가 되게 좋은 기술의 발전 이걸 좀 이루었나 보다라는 게 좀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가도 한 16% 급등했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.